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집 짓기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건축 재료비, 네. 그러니까 건자재죠. 네. 네, 건자재를 어디서 어떻게 싸게 구입하느냐. 네. 요즘은 이 건자재 중에서 보통 또 전원주택에 구들방을 하나씩 또 축조를 하게 됩니다. 직접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서 데우는 시골 생활이니까요. 예,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사실 이제 국내에선 제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네. 지금은 좀 보편화가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들방을 하기 위한 뭐 구들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네. 이제 구들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산에 가서 다 구해왔지만 지금 산에 가서 자연석을 채취해 오다가 걸리면 벌금이 그렇죠. 있고 막 이렇죠.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는 현무암 같은 것도 반출이 금지돼 있고 그렇죠. 허가받은 업체 하나 외에는 안 되고 또 용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구들장을 들어온 예, 그런 걸 이제 놓고 그래서 이제 이 건자재도 지금은 인터넷 또 SNS가 발달돼 있어서 많이 가격이 오픈돼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사실 요즘은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크게 또 남지 않는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건축주들이 30평을 짓는데 전체 물목을 쫙 뽑아서 뭐 철근 얼마, 뭐 나무, 또 구들장, 뭐 황토, 벽돌 몇 장 이런 걸 계산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건자재를 구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묻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주로 인터넷상에 많이 흩어져 있지는 않고 또 네. 동호인이나 건축 동호회나 또 이런 카페에서 서로 정보가 교류되고 있으니까 아마 검색을 하면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예, 그러면은 그 건축하고 재료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또 진행이 돼야 됩니까?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허가 행정 절차가 되겠죠. 그 예. 인허가 절차는 보통 이제 해당 시군청에 있는 네. 그 토목 사무실이 있습니다. 네. 토목 사무실 쪽에 이제 가면 그 정확히 상담도 해주고 네. 또 그 전에 이제 그 건축 인허가 담당자가 있습니다. 해당 시군청에 그 담당자한테 가면 그 담당자가 어떤 절차에서 네. 개발행위를 얻으시고 또 개발행위 얻은 이후에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시고 건축을 어떻게 절차가 이렇다라고 설명해주면 그 앞에 있는 토목 사무실에 가서 보통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. 보통 요즘은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한 350에서 한 550 정도를 그 인허가 대행료를 받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물론 이제 그 현황 측량도 하고 뭐 여러 가지. 설계 비용은 어떻게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? 설계 거기에 이제 건축 설계는 또 건축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설계 비용은 또 별도로. 그래서 뭐 설계비는 보통 평당 뭐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 원, 뭐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또 건축물이 까다롭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. 근데 요즘 이제 그 도면을 그 이제 한국 농어촌공사 표준 도면 거기에 이제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라는 게 있는데 아마 사이트에 가면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해당 시군의 기술센터나 그 농어촌공사 지소에 가면 그 도면이 다 페이퍼로 도면이 비치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그 도면을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가도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지자체에서 잘 안 받아줘요. 이것도 다 다시 건축 사무실에서 뭐 다시 도면을 그려서 도장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 도면만 첨부하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도면을 이용해서 행정 절차는 그래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착공 신고를 하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서. 근데 이거 집을 그렇게 해서 짓고 그러는데 보통 이 집을 짓고 이러는데 지역사회하고 민원 같은 게 혹시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? 이제 그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.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전에는 주변에 내가 집을 짓는다. 그리고 이제 뭐 좀 소음도 날 수도 있다. 미리 좀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귀농인들 제일 좋은 풍수가 이웃이다.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
아무리 좋은 땅, 좋은 집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풍수가 명당짜리라 하더라도 이웃 잘못 만나면 또 힘들어지거든요. 그게 이제 첫 단계가 집 짓기 단계인데 집을 짓다 보면 소음도 날 수 있고 또 뭐 분진도 날릴 수가 있고 또 뭐 이제 그런 문제 또 위험한 것에 주민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한데 미리 또 그때 오늘은 이 작업하니까 좀 소음 좀 날 겁니다. 얘기하면 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웃 간의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시골 생활의 기본이고 집을 짓는데도 미리 이웃한테 알리고 그래야지 그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그렇습니다. 수 있겠네요. 그 이웃과의 소통도 그렇고요. 결국은 집 짓기 행위 자체는 생태 건축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자연과의 또 소통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 집이 소우주라고 하거든요. 그렇죠. 그 집을 그 우주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지부 집주자를 쓰잖아요. 결국은 우주가 대우주고 집이 또 소우주고 인간도 하나의 몸이 소우주니까 그런 같은 우주가 집을 짓는다는 행위는 그런 자연과의 소통 관계로서의 집을 건축한다. 그래서 너무 많은 면적을 훼손한다든지 뭐 집 짓고 막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또 뭐 건축 폐기물을 막 태우고 뭐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그 정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데요. 그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이 건축 업체나 설계사무소나 감리나 이런 데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은 오시고 그러는데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점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예, 일단은 그 이제 건축법상 그 도시에 건축을 하느냐, 농촌에 건축을 하느냐를 두 가지를 나눠서 도시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게 감리도 하게 하고 소방 설비 뭐 여러 가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계획 구역 안에다가 이제 건축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. 그러나 도시 계획 구역 밖, 그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그 농촌 지역은 그런 감리나 이런 부분이 다 생략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집을 지을 수는 있고요. 근데 집을 지어서 어떤 하자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에서 DIY 집 짓기나 직영공사는 전부 다 내가 집을 졌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책임인 거고 내가 스스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또 사람 전문가를 불러서 보수를 하면 되고요. 다만 이제 전부 위탁을 해서 뭐 속칭 이제 턴키 방식으로 다 맡기는 경우에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보통 1년간은 이제 보수를 해주고 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내가 집 짓기를 이제 할 건지는 본인이 좀 결정해서 알겠습니다.